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3일날 새벽 3시를 기점으로 FOMC가 끝나고 이제 3시에 발표가 있죠. 금리 발표가.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0.75%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견해가 오늘 새벽에 캡처한 걸로는 거의 86%. 그래서 뭐 기존에 한 달 전부터 떠들었던 뭐 미디어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거의 현재까지는 기정사실화돼 있고, 시장의 관심은 어디에 많이 쏠려 있냐면 12월 달 과연 연준이 피봇을 할 건지. 근데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피봇은 완전히 기조를 바꿔버린다는 얘긴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기에는 좀 현재 인플레이션이 사그러들지 않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고, 어쨌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달에는 어떻게 할 거라는 어떤 뭐 누그러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암시적인 단어 몇 개만 만약에 이번 FOMC 연설에서 발표에서 후반에 만약 던진다면 시장에 좀 우리가 원하는 장세가 뭐 한동안은 올 가능성도 있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8일날 중간 선거가 있죠. 요거랑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새벽 3시에, 그리고 이건 XRP 소송에 관해서 제가 지나가는 김에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코인데스크도 그렇고 코인텔레그래프도 그렇고 간간히 뭐 XRP 소송이 지금 뭐 변호사단과 그리고 SEC 측에서 뭐 어떤 증거 자료 같다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소송이 뭐 오늘 어쩌네 내일 어쩌네 오늘 오전에 막 이렇게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XRP는 리플사가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의 그 CBDC 통화와 관련해서 인프라를 깔고 있다는 게 그게 사실이고, 그리고 그 사실이 만약에 향후에 진짜 뭐 구현돼서 만약에 현실화되면 그게 미국한테 도움을 주냐, 이렇게 한번 공식을 한번 성립해 보면 어떨까요? 그럼 과연 SEC가 XRP를 죽일 필요가 있을까? 그럼 지금 소송에서 옳다, 그르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며 가며 사람들을 심란하게 만드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FED한테도 좋은 일이고, FED도 이미 에너지 이전을 주입했다라고 이제 저는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너무 이런 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2025년 정도가 되면 명확한 그림의 명확한 가격대 형성이 아마 대중들한테 보여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 중앙은행이 11월 1일이에요. 날짜가 정확히 나왔는데 11월 1일 기점으로 소매형 디지털 루피를 시범 사업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하고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요 근래에 들어서 BNB가 오늘도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 BNB가 요즘에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아일랜드에 지사 설립도 하고. 지금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그냥 딜리버리한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싱가포르 통화청이 CBDC 프로젝트 1단계 완료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도 예정. 내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CBDC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과연? 그리고 인도 정부도 왜 CBDC를 구현할까? 왜 파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할까? 싱가포르도 그렇고 한번 유심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뭐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홍콩 정부 가상자산 ETF 토큰화된 증권 소매 투자자에 대한 입장을 제고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얘기가 나왔죠. 15억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만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이 패턴을 바꿨다. 그래서 개인들도 소액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따로 나중에 영상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보니까는 그림이 좀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저께 밤에 나온 뉴스 중에는 아마 관련 뉴스 중에는 아마 제일 중요한 뉴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중국의 여기 시틱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시틱 그룹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국영기업이죠. 중국 국영기업이 텐센트하고 협력하여 블록체인,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2년 전부터 중국 정부는 알리페이랑 텐센트, 위챗을 통해서 CBDC를 파일럿 테스트했고 지금은 이미 상용화를 시켜서 대중들이 그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게 2018년 1월 22일 날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시티그룹에서 텐센트의 지분을 대부분 다 인수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이 얘기가 뜻하는 거는 텐센트에서 하고 있는 모든 뭐 수익 활동, 수익 구조하고 관련돼 있는 뭐 게임 산업이나 아니면 뭐 위챗을 통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게 과연 중국 정부와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럼 텐센트는 CBDC를 대중에게 발행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앞에서는 블록체인을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가상자산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NFT는 또 인정한다고 하고 과연 진실이 무엇일까? 중국 정부는 언제쯤 다시 오픈을 할까? 자, 시장의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몇몇 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파일코인에 관한 얘기인데 파일코인 제작자 프로토클 랩스를 주도를 하는데 여기 파트너사가 AMD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시게이트 그러니까 뭐 컴퓨터 관련해서 스토리지 하드웨어 쓰시는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유명한데요. 시게이트 그리고 어니스트 영은 세계 4대 회계 법인 중에 한 군데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프로토콜 랩스에 여기 같이 합류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AMD가 파일코인 프로토콜 랩스에 참여를 했다라는 게 가장 주목할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샀는데 많이 떨어졌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 가격에서 다시 곱하기 지금 가격에서 10배가 아니라 내가 물린 가격에서 아마 10배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건 인프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거버넌스 구조가 현실화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ETF까지 과연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가 트윗을 찾아봐도 뉴스를 찾아봐도 우리가 볼만한 뉴스는 전혀 없어요. 그죠? 여기 관련돼 있는 코인들 그리고 여기 뭐 파일도 그렇고 뭐 몇몇 개 코인들 다 지금 요즘에 코인사들이 알트코인사들이 네임드가 있는데도 다 몸을 사려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불장에 호재를 던졌을 때 그게 진짜 어떤 소모성 재료로 막 이렇게 가격을 상승하는데 일조를 하지 지금 같은 때 뭐하러 던질까요?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런 장세에 자 그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이제 보시면 금리 올려도 소용없다 최악 인플레 유럽 물가 10.7% 금리를 22에서 지속적으로 올리는데 왜 인플레이션은 떨어지지 않고 있을까? 이미 제가 팬딩 회원분들한테는 글을 자주자주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미 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 올라가셨을 거고 10월 유로존 물가가 10.7%로 역대 최고치로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22도 아마 금리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겁니다. 금리를 이런 상황에서 올리면 올릴수록 경제만 하락을 하고 물가는 찔끔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동률로 떨어져야죠. 이러면은 경기 침체만 유발하는 거죠. 과연 중앙은행은 진짜 원하는 게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원할까? 아니면 경기 침체를 원할까? FED가 진짜 원하는 게 경기의 확장이나 GDP의 상승 전환일까? 아니면 경기 침체를 원할까? 자, 확실히 정답을 알아야 돼요. 3년임 확정한 시진핑 대면 정상 외교 재개 해외 정상 입단 방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11월 4일 날부로 독일의 슐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요. 근데 중요한 건 슐츠 총리 한 분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폭스바겐 그룹의 CEO가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독일이 EU에서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높아요. 뭐 프랑스와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예, 여러분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제가 2018년부터 해왔던 얘기들이 다극체제로 가는 어떤 그 전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미디어에서는 중국은 지금 침몰한다, 망한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국 분들도 되게 많고, 예, 그래요. 근데 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보시고, 국제 밀 가격이 7% 폭등했다. 제가 계속 이제 경고하는 바죠. 예, 금리를 계속 올려도 밀 가격은 오르고 내리고의 진폭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계속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전반적인 엔겔 지수가 올라가면 과연 우리 대중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늦지 않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